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연휴 기간 동안 억눌려 있던 투심이 오늘 한 번에 폭발하면서 오늘 양시장에 강력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AI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주면서 삼성전자는 오늘 사상 처음으로 19만 전자를 터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이에 힘을 받은 유가증권 시장이 5,670선을 넘어서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오늘 그 훈풍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정부의 정책 기대감, 코스닥 3천 시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지, 투자 심리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새로운 테마로도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있어서요.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A컷 사진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는 한 남성의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꿈의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국내 연구진들이 대량 생산의 문을 열었다라는 그러한 기사들이 쏟아졌고요. 오늘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꿈의 소재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술의 변화를 이끌 만한 소재들을 수식할 때 사용되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도 있고요. 초전도체에도 이러한 수식어가 종종 붙곤 하죠.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어떠한 소재이고 어떠한 연구팀이 이러한 개발을 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페로브스카이트를 개발하고 연구에 성공한 이 연구진들은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이태우 교수 그리고 연구팀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이 남성이 이태우 교수인데요. 이번에 좀 주목받는 건요. 나노 결정의 대량 합성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인정을 받아서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에 게재되는 데도 성공했는데요. 이 대량 합성에 성공을 해서 20리터급의 대량 생산 검증이 가능해졌고 단순히 책상에서 연구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산업 현장에 사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고 이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재는 어떤 소재일까요? 좀 굉장히 낯설고 좀 어떠한 소재길래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4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로 일컫는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구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높은 휘도를 갖고 있고요. 굉장히 작은 태블릿부터 75인치 TV까지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사용의 범위가 다채롭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디스플레이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고 이게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차세대 발광 소재로 빛을 정교하게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OLED나 QLED들이 있는 디스플레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왜 OLED, QLED보다 더 뛰어나냐라고 보니까요. 이 발광 반치폭이 색 선명도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인데 이게 굉장히 좁아서요. OLED, QLED보다 훨씬 더 색을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OLED가 50나노미터고요. QLED가 30인데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20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더 좁다라는 거고 이게 색을 더 선명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화질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REC 2020도 충족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에너지의 효율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최근에 중국이라던가 이 희귀금속을 가지고 나라 대 나라 이야기를 할 때 이걸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희귀금속의 사용 부담이 다른 OLED, QLED보다 낮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 구현을 할 때는요. 희귀금속이 좀 굉장히 적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게 또 독립적으로 이런 희귀금속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대체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점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기존과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기존에는요 항상 합성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인젝션 방식이 들어갔었는데 150도 이상의 굉장히 높은 고온으로 합성을 해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었고요. 이 화재나 폭발을 막기 위해서 특수 설비가 필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었을 때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면 균일성이 떨어져서요 품질이 저하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내
국내 연구진들은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 건데요. 굉장히 낮은 0도씨가량의 저온으로 합성을 진행을 해서 유사 유의 상태를 활용한 다음에 합성 속도를 굉장히 천천히 제어를 해서요. 균일성 있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표현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겹성을 위한 저온 주입성 모식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전구체랑 그리고 용매 그리고 리간드를 합성을 하는데 4도씨 이하로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천천히 합성을 하기 시작하면요. 균일성 있게 입자가 확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게 결국에는 굉장히 균일한 나노 결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모식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과 다른 차이점의 포인트는요.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균일하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우선 페로브스카이트의 결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규모의 확장에 성공했다는 건데 20리터급까지도 대량 생산 똑같은 것을 봤을 때 여기 가장 적게 한 것과 20리터까지 희석했을 때 차이를 보게 된다면요. 발광의 차이가 거의 없죠. 그래서 8,100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발광에 대한 발현이 100%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규모가 확장됐을 때 빛의 균일성이 떨어져서 발광 효율이 더 둔화될 수도 있는데 100%의 효율을 갖고 있고 빛 손실이 거의 없어서 차세대 TV나 VR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 굉장히 균일하게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이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산업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요, VR, AR 그리고 메타버스 핵심 후보로 사용이 가능하고 마이크로 LED 같은 데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굉장히 작은 패널부터 크게 확장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빛을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그게 굉장히 큰 소재이기 때문에 광전자 플랫폼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LED나 레이저 센서와 같이 광소자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차세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최근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기술력에 이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차세대 태양 정지로도 응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량이나 방막 구조로 구현이 가능하고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높은 휘도, 그러니까 이게 구겨지기도 하고 접혀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요.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우주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우주의 환경은 굉장히 효율이 높고 가벼운 전력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재 자체가 고출력이 가능하고 고효율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주 산업에 특히나 데이터 센터가 이제는 우주로 넓혀지고 있는 그런 걸 꿈꾸는 시대인데 그때 페로브스카이트가 주도적으로 소재를 대표할 수 있겠다라는 해석이 더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빛을 잘 내는 소재이기 때문에 빛을 잘 흡수하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개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선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술적과 산업적으로 나눠볼 수 있을 듯합니다. 먼저 최근 한 달 사이에 네이처 사이언스 그리고 이번에 네이처에 추가로 게재되면서 총 3번이나 국제학술지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건데요. 국제학술지 인정을 받은 만큼 기술력을 입증받았고 이게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적 의미인데요. 크게 기술 조건과 산업 경쟁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이러한 특허를 내게 된다면 원천 특허를 우리나라에서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로열티의 부담 감소, 관련된 기술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기술 개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소재에 대한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게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디스플레이의 초격차 카드, 특히나 중국이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분야를 계속
지속적으로 넘보고 있는데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한 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듯합니다. 우주 산업까지의 사용 범위가 넓혀질 것이란 기대감 속에 오늘 우주 태양광과 디스플레이 소재 테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산업의 기술 개발이 테마를 넘어서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앞으로 보다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후장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해낸 모습이고요. 뒤이어서 코스닥이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는 2%대 강세, 코스닥은 4%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5,600선을 장 초반 돌파해냈습니다. 5,673포인트를 터치해냈는데요. 특히나 오늘 반도체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 베라루빈에서 최상위 제품으로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19만 전자를 터치해낸 모습이고요. 코스피 장중에 한 차례 조금 밀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후장 들어서 현대차와 LG전자와 같은 로봇주들에도 수급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코스피의 경우에는 5,652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4%대 급등을 이어가고 있고요. 장 초반 이후에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의 경우에는 1,157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닥 오늘 오전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올해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이제 연계금이 코스닥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불고 있는데요. 오후장까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기관의 매수세 확인되고 있고요. 1조 2천억 원 이상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경우에는 1조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 역시도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복귀를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7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1조 4천억 원 이상 팔자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들 주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증권 확인되고 있는데요. 증시 호황이 지속되면서 머니무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해 들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금액은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지만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이 펀드의 경우에는 유입되고 있는 돈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증권주들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상상인증권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SK증권도 오늘장 상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하나투자증권 마찬가지로 상한가 도달하면서 현재 9,56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차증권은 29%대 급등, 미래에셋증권도 14%가량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조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해양 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조선주에 대한 투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해양 행동 계획 내용에 따르면 동맹국의 조선수에서 초기 계약 물량을 건조하고 이후 대미 투자가 이어진 이후에는 미국에서 조선을 제조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조선소를 중심으로 오늘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 조선주 관련해서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현재 8%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HJ중공업도 7% 가까이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도 5% 상승하고 있고요. SK 오션플랜트의 경우에는 4.4%대 강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확인해 보시죠.
네, 설 연휴 이후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특징주들 한 자리에 모아봤고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화오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행동 계획을 발표했죠.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 조선업계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마스카의 청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도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해양 행동 계획, 액션 플랜을 발표한 것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브릿지 전략입니다. 이 대미 투자한 외국 조선소의 초기에 선박을 발주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만 해양 번영 구역을 미국에서 지정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행 컨테이너선의 일정 비율을 미국산으로 규제한다라는 내용도 신설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고비용의 미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액션 플랜을 두고 이제 글로벌 IB CLSA에서는 긍정적인 분석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브릿지 전략을 통해서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인데요. 현재 미국의 파트너십 현황과 생산 능력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조선소, 특히나 미국의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이나 한화오션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나 또 조선주의 경우에는 최근 3주간 약 13%에서 16%가량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또 강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조선주의 수혜가 퍼져가고 있는데요. 한화오션이 8%대 강세 14만 원 선으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삼영엠텍, 한라 IMS 같은 코스닥 종목들 강세 보이면서 동반 7%대 오름세고요.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도 동반 5%대 강세, 현대중공업은 57만 3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선주 흐름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짚어봐야겠죠. 19만 전자 터치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오늘 코스피 5,600선을 돌파하는데 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휴로 쉬어가는 사이에 또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헤드라인이 쏟아졌는데 호재성 뉴스가 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메타와 초대형 반도체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주가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도 한국 반도체와 원팀이다라는 점을 인터뷰를 통해서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머스크 CEO는 자신의 SNS에 한국의 반도체 인재를 보내달라라면서 러브콜을 보내는 내용을 또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는 증설 관련 소식을 또 전하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간밤에 5% 이상 상승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요. 확실히 국내 증시 반도체 쪽을 바라보는 외국계의 시선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헤지펀드의 거물이자 아팔루사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테퍼가 한국 증시에 특히 주목한 것이라는 또 헤드라인도 나타났는데 마이크론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을 200%나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 ETF, 이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EWY를 1억 8천만 달러 규모 이상 신규 매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CNBC에서는 AI 인프라에 주목한 결정이다라고 했고요. 미국 증시에서 헤지펀드에 이 아시아로 유입되고 있는 규모가 최근 10년 사이에 최대 규모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수급이 계속해서 반도체 쪽으로 퍼질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비롯해서 반도체주 모두 빨간불 켜고 있고요. 삼성전자 오늘도 4%대 급등세 18만 8,5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PSK홀딩스, 유진테크, 테크윙, 테스트까지 장비주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PSK홀딩스 20%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유진테크도 15% 급등하면서 13만 원 선 돌파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테크윙도 10% 이상의 급등세 4만 6천 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주 분위기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익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
연휴 사이에 미국과 이란 사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태양광 에너지주 안에서 페로브스카이트가 옥석의 키워드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꿈의 소재로 불리는 차세대 소재인데 이제 우주 태양 정지 사업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국내 연구진이 페로브스카이트를 대량 생산해서 상용화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해서 학술지에 발표했다라는 뉴스도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페로브스카이트의 경우에는 상용화 수준은 아직 현 주류인 실리콘에 비해서 초기 단계이지만 생산 비용이 낮고 면적당 효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유연성도 좋기 때문에 차세대 태양광 등의 사용 분야가 넓히면서 훌륭한 소재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도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데 한화솔루션은 대표적으로 2019년부터 페로브스카이트 관련해서 공격적인 연구에 집중한 바 있고요. 28년 전에는 상용화를 기대한다라고 코멘트 남기기도 했습니다. 유니테스트도 국내에서 페로브스카이트 관련해서 가장 오래 연구한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고요. 단일 접합 구조 기준으로 미국의 DOE에서 세계 최고 효율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과 한국전력에서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선익 시스템도 페로브스카이트 관련해서 장비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모멘텀 받아가고 있습니다. 관련주 현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선익 시스템 29%대 급등세 상한가 부근까지도 올라와 있고요. 한화솔루션도 23%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니테스트 13% 이상 오름세 23,000원 선도 다가가는 모습. HD현대 에너지솔루션, 한국전력까지 오늘 4에서 9% 강한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튀고 있는 종목들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또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신성 ENG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래량이 또 증가하면서 주가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주목해 볼 만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이제 과거에는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눈에 띄게 오른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다른 기타 업종군들은 사실 힘이 좀 빠지는 게 평균적인 흐름이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좀 밀리긴 했었습니다만 전체 업종 전체가 이제 반도체, 태양광 두 축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성 ENG는 이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반도체 그리고 오늘 가장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 태양광 두 개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오늘 한화솔루션이 대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있는데 신성 ENG는 오늘 다른 여타의 좀 태양광 관련주들 대비해서 좀 약한 편이긴 합니다. 오늘은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관련주들만 움직이는 날이니까 그럼 신성 ENG를 지금 반도체 쪽에서 어떤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에서 좀 덜 올라오고 있는 섭섭함을 이 반도체 쪽에서 채워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어제 이제 언론에서 기사가 하나 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평택 P5 이제 평택의 5번째 공장이라는 뜻이죠. P5 쉘 퍼스트 전력으로 클린룸 설치를 2분기 앞당기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에서 짓고 있는 공장은 이제 P4죠. 네 번째 공장인데 P5 같은 경우는 HBM 전용 공장으로서 삼성전자가 이제 28년도서부터 양산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공장인데 이 공장이 이제 내년 초 정도에 이제 클린룸 설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걸 2분기 앞당겨서 올해 2분기에 일단 설치를 조속히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이 클린룸 관련된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어떤 갑작스러운 요구에 분주히 대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언론 보도가 나왔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쉘 퍼스트 전략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쉘 퍼스트 전략은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껍데기를 먼저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생산과 관련된 장비, 그러니까 뭐 식각이나 증착이나 이런 장비를 빼고 나머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HBM이 시장에서 어떤 공급을 더 필요하다라는 상황이 오면은 빠르게 장비를 넣어서 이제 공급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클린룸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빠른 조속한
진행으로 인해서 2분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미리 좀 간파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좀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신성 ENG죠. 신성 ENG는 클린룸에서 어떤 쪽에서 대장이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명실상부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클린룸이라는 것은 반도체 공장 그 천정에 거의 다를 이제 그 공기청정기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FFU라는 유닛을 만드는 게 바로 신성 ENG인데 전 세계 글로벌 점유율 한 60% 점유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1등이고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타이틀만 보면 상당히 좀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 있는 숫자가 좀 나왔는데요.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25년도 매출이 5,700억이 좀 넘었고 영업이익이 25년도 온기 기준으로 19억이 나왔는데 타이틀은 4분기 1,400% 전년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온기 기준으로 19억인데 서프라이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2분기 살짝 흑자가 났었고 1분기, 3분기 적자를 4분기 이제 흑자로 메웠는데 이 신성 ENG 하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 클린룸에서 버는 돈을 태양광 쪽에서 굉장히 많이 좀 깎아먹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5천억, 6천억 정도 나오지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짜게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린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번 2차 전지 공장들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평택 P5 공장이 가장 큰 공장이거든요. 그쪽에서 어떤 실적적인 증가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을 한번 좀 그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간은 2020년도서부터 이제 올해까지 구간인데요. 항상 걸리는 자리가 딱 지금 가격대인 것 같아요. 한 2,500원 전후 되면 돌파를 시도를 했다가 다시 이제 하락하는 것을 반복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23년도에는 살짝 돌파를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안착은 못하고 다시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태양광에서는 사실 조금 모멘텀을 타서 상승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페로브스카이트 관련주는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이 지금 다른 태양광 관련주 대비해서 죽어 있지만 앞서서 전달해드린 삼성전자 평택 P5 공장에서의 클린룸 조기 설치 이 부분이 신성 ENG의 올해 2분기, 3분기 실적을 견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일단 태양광 모멘텀은 죽었으니까요. 2,500원을 확실히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을 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전략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ENG 여러 가지 모멘텀을 점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의 증설 관련한 뉴스가 확실히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수혜 여부를 잘 체크해 보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볼까요? 삼성전기 골라주셨네요. 국내 대표적인 MLCC 관련주이죠. 이제 AI 서버용으로 MLCC 가격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에 오늘 주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10% 이상 급등하고 있고 장중에 36만 원까지 고점을 터치해주는 모습이네요. 삼성전기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르는 이유는 실적 때문이죠. 근데 실적이 왜 오르냐?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앞으로도 더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는 근거로 반도체 가격의 상승을 드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보통 반도체 가격이 움직일 때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감산을 들어가서 공급을 이제 조절을 하죠. 공급을 적게 줄여버림으로써 이제 가격을 이제 다운하는 걸 막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지금과 같은 부분인데 수요가 공급을 압도를 하면서 가만히만 있어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데 삼성전기가 바로 지금 그 상황에 이제 반도체 말고 MLCC라는 부분으로 똑같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기가 사실 MLCC를 전 세계 1, 2위를 이제 일본의 무라타와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엄밀히 얘기를 해서 이제 가격 결정력은 삼성전기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본의 무라타가 가격을 올리면 삼성전기도 같이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무라타가 이제
일본 무라타가 한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었죠. 이제 그 급등에 대한 재료가 이제 MLCC를 가격을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재료를 올랐는데 삼성전기가 오히려 무라타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제품들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분기마다 나오는 사업 보고서를 들어가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공장 가동률을 사업 보고에서 분기마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기 MLCC 공장 가동률이 거의 90%죠. 공장 가동률이 90%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좋을 수도 있고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공장 가동률이 만약에 60%인데 100%까지 올라가려면 40%라는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공장 가동률이 90%이기 때문에 100%까지 올리더라도 이게 실적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당장은.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장 가동률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은 이제 가장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이 사실 주력 사업은 이 스마트폰 그 세트사에 이제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LG이노텍, 삼성전기가 모듈을 만들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액추에이터나 아니면 뭐 렌즈를 만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품들을 사와서 이제 모듈화 한 다음에 뭐 삼성전자나 애플에 이제 납품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그렇게 주력 사업이긴 합니다만 큰 돈은 안 되죠.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한 매출의 40%,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80%이 카메라 모듈인데 삼성전기, LG이노텍이 이제 여기에서 좀 저마진 사업에서 고마진 사업 쪽으로 지금 옮겨가는 좀 과도기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기 이제 과도기는 뭐 지났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저마진 사업이 카메라 모듈 사업이다라고 하면 지는 사업이 그럼 지금 떠오르는 사업은 무엇이냐? 당연히 뭐 기판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라고 하는 이 기판 쪽이 이제 고부가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공장 가동률 그리고 마진이 중요할 텐데 삼성전기는 지금도 이제 기판 쪽의 공장 가동률이 뭐 낮은 건 아니죠.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올해 하반기 쪽에 CES에서 밝혔듯이 이제 풀 가동 체제에 들어갈 것이다. 풀 가동도 우리는 모자르니까 증설을 통해서 어떤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만 체크를 하나씩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기판 쪽에서 삼성전기 기준으로 한 1,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는 무난하게 한 2배 정도 된 한 2,500억 정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들이 삼성전기 주가를 끌어올렸고 앞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판을 어디에다 파나요? 일단 2등 업체들한테 주로 팔긴 하죠. 뭐 AMD나 구글, 아마존, 메타 쪽에 팔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들도 캐파가 엄청나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앞으로 오늘은 좀 약간 주가 흐름이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약간 조정기 때 한번 관심을 둬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만나봤습니다. 앞으로의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오늘 급등한 만큼 좀 조정이 나올 때 다시 공략하는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정리하고 이번에는 포착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목요일장인데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 이제 반도체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반도체가 좋은 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 급등으로 인한 어떤 가격적인 부담감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과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자동차 부품주 뭐 좋은 거 하나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코리아 FT 자동차 부품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체크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이 팔릴수록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다. 요거까지만 알고 계시면 사실 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품 중에 이제 캐니스터라는 부품이 있는데요. 배급가스에서 나오는 어떤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을 잡아놨다가 그걸 다시 재연소시키는 부품인데 이게 뭐 상당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현대기아 자동차 독점으로 납품하는 기업이고 현대기아 자동차에만 독점이다라고 하면 사실 그건 좀 약간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GM이나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도 공급망을 좀 확대를 하고 있다. 실적만 보면 사실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기업입니다. 5천억대, 6천억대, 7천억대, 8천억대로 매해마다 1,000억대에서 앞자리를 바꿔나가고 있는 기업인데 1조 클럽도 올해 내지는 내년쯤에 아마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실적과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실적과 성장성이 좋더라도 비싸면 우리가 메리트가 없겠죠. 지금 퍼가 한 5배 한 초반, 그 다음에 PBR은 1배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저평가 구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는 지금 보시듯이 굉장히 좀 횡보를 하다가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수급이 굉장히 좋죠. 최근에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 차분하게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오늘 좀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특별한 어떤 부담감은 없는 상황이라 매수가는 현재가로 잡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딱 끊어서 한 10,000원,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전 저점인 7,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FT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5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아 증권주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연초 이후 KRX 증권지수는 74% 급등하며 거래소가 산출하는 전체 산업지수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 코스피 랠리를 이끌었던 반도체 지수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와 XAI 등 글로벌 혁신 기업 투자 대박으로 주가가 2배 넘게 상승했다. 신영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도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 최초로 연간 순이익 2조 원 시대를 열며 시중은행의 실적마저 추월했다.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은 역대급 실적과 더불어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이다.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증권사들이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에 나서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거래 대금 증가와 IPO 시장 활성화까지 예고된 만큼 증권주의 신고가 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자, 코스피 5천 그 이상을 바라보고 코스닥 3천 시대를 준비하는 말로 없는 쏘아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없는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쉬었죠? 네, 편하게 쉬다 왔습니다. 자, 연휴를 쉬고 돌아왔는데 연휴 전에도 시장이 뜨거웠는데 네. 연휴를 쉬고 오니까 더 뜨거워졌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세뱃돈 준비하느냐고 연휴 때도 이제 우리는 쉬었지만 이제 미국 시장부터 해서 열일을 했는데 머스크도 계속 열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굉장히 좀 즐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매우 즐거운 시장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지수를 신경 쓸 타이밍이 아니다. 우리는 섹터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나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바보 타시면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 섹터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움직이기 위해서 잠깐 쉬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을 누가 선도하냐라고 하면 저는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바보 중심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렸고요. 나는 성장주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반도체랑 조방원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핵심 섹터들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세뱃돈 충분하게 받아가실 수 있고 그 이상 뭐 여행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물까지 다 해도 남는 돈을 충분히 벌어다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지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내 종목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중간에 쉰다고 해서 내 종목이 또 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쉬는 구간에 지수가 쉬는 구간에 여러분들 종목은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 편안하게 보시고 핵심 종목들 중심으로만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무 걱정이 없으실 거고 그 종목들은 오늘도 제가 말로 없는 종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편안하게 함께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휴에 우리가 설 연휴에 뭐 세뱃돈 쓰느라 여행 다녀오느라 뭐 돈 많이 쓰셨을 텐데 네. 그 돈을 그대로 우리가 만회할 수 있도록 좋은 주식들을 또 잘 골라서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휴 쉬고 와서 오늘 첫째 날인데 오늘은 말로 없는 칠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으로 뭘 찾아봐야 될까요? 뭐 제가 이바보시입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세 개 중에 하나인가요? 앞에 있는 2차 전지부터 한번 2차 전지. 네, 한번 쭉 훑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좋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섹터 중 하나가 2차 전지예요. 전지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조금 올라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분명히 바닥에 비해서는 10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아직도 조금밖에 안 올라왔대요. 그러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건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기존에 못 올라갔던 이유는 우리 반도체 공급 과잉 시절에 삼성전자 못 갔던 것처럼 1년 전 삼성전자 여러분 아무도 안 사셨죠? 그때는 다들 하이닉스가 좋고 삼성전자 별로다라고 얘기할 때였습니다. 그때처럼 전기차 캐즘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은 많이 해서 공장도 증설해 놨는데 이제는 보조금도 각 국가별로 다 끊겨 있는 상황이고 인프라를 늘리자 그리고 제도적으로 좀 도와주자 이런 정도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저가형으로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는 사실 우리가 또 하이엔드 제품을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악재가 더 안 좋아질 거냐라고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재고가 남아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은 아직 걸릴 수는 있겠지만 더 나빠질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점점 회복이 이제는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작년에 전기차 판매량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량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소모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소모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디램이랑 낸드랑 가격이 바닥치다가 최근에 어마어마한 급등 올라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ESS 쪽으로 라인을 이렇게 좀 전환을 해놓으면은 디램처럼 되는 거예요.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재고도 빨리 소진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랑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반도체의 겨울 지나고 지금 누구보다 뜨거운 그리고 주가가 뭐 고공행진을 넘어서 우주까지 지금 치솟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2차 전지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이 나오고 했던 것처럼 ESS가 새로운 먹거리를 부상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악재 하나, 호재 하나 이렇게 해서 맞물리는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캐즘이 아직 해소가 된 게 아니니까 이건 항상 리스크로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데 뭐 나빠질 게 없으면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테니까 기술적 반등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알파 요인이 있는 것들이 좋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게 리튬 가격도 바닥이 확인되었고 전고체가 또 내년에 양산되니까 이쪽 분야에 관련된 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고체 관련들을 싹 정리해 드렸는데 오늘은 리튬 관련 쪽으로 해서 연관된 종목들을 또 같이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튬 관련주 2차 전지 중에서 좀 중심으로 좀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오늘 잘 살펴볼 텐데 뭐 우리가 작년에 삼성전자를 다들 의심했듯이 네. 근데 지금은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죠. 네. 같이 따라가지 못해서 불안하실 분. 근데 2차 전지도 지금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매우 높다라고 보시니까 지금이 오히려 그러면 또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을 하나씩 선정해 볼까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전고체 한번 정리했고 네. 리튬 쪽이라고 하셨으니 네. 리튬 쪽에 든든하게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안타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우리 뭐 포스코 그룹주를 일단 보면은 좋을 것 네. 같은데 예, 저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좋은 것 같습니다. 홀딩스? 네네. 네네. 지난번에 뭐 포스코 퓨처엠도 설명드리고 홀딩스도 설명드리고 다 설명드렸는데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 혹은 뭐 지분을 투자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이 부분이 해소된 기업 아니겠습니까? IRA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중국산 소재 쓰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규제를 하고 있고 그걸 개정해서 더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장 먼저 해방이 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해방된 기업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소재로 변모를 하면서 지금 철강 가격 같은 경우도 중국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반덤핑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막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신소재 쪽으로 해서 계속 개량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 전기차나 이런 부분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LFP 배터리 뭐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무게가 무거워요. 확실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르헨티나 여모 이거는 100번, 1000번 말씀드려도 모자라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매출로 인식되는 구간인데 뭐 얼만큼 이제 빠르게 생산할 거냐 아니면은 조금 여유를 갖고 천천히 생산할 거냐 우리 석유도 매장량이 있듯이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속도로 할 거냐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은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호주나 이런 데도 당연히 투자하고 하는 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포스코홀딩스 가장 안정적이고 리튬 가격 급등하고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 지주사 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3차 상법 개정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포스코홀딩스가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포스코 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은 거의 뭐 아버지처럼 따르시는 워렌 버핏이 생각납니다. 워렌 버핏의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기업이 어디냐 했을 때 포스코 그룹이었다. 그 당시엔 포스코였죠. 그래서 그때 포스코를 이제 매수를 했다가 그때도 유동성 장세였죠. 벤버den키 시대였는데 그때 이제 뭐 정리하고 나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도 주주환원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하죠. 이 기업에 대해서는 너무 싸다. 이 기업을 지금 아예 망해가지고 뭐 부지랑 뭐 건물이랑 이런 부분만 청산을 다 해도 이 기업 가치를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가지고 있는 가치만 해도 자산이나 이런 부분만 해도 청산을 해도 지금 가격에 있을 종목은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옥황도 그동안 최악이었다가 이제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하고 소재 쪽으로도 진출을 해서 친환경 소재 잘하고 있고 리튬 쪽으로 해서 2차 전지 쪽까지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가장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든든하게 저는 자신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를 오늘 안타 종목으로 가장 먼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전에도 뭐 포스코 그룹주 설명해 주실 때도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자, 첫 번째 안정적인 종목으로는 포스코홀딩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빠르게 가볼까요? 리튬, 2차 전지 리튬 쪽에서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2루타 종목은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 네. 포스코 홀딩스가 좀 무겁습니다. 저는 좀 빨리 트레이딩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제 지난번에도 2루타 종목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미 조금 올라왔지만 저는 지금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주가 뭐 오늘 뭐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도 오르기는 하지만 아직 안 오른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기업들이 다들 순환매가 돌면서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는 건 당연하고요. 순환이 돌면은 한 번씩 움직이는데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뭐 최소 뭐 600%, 800% 이렇게 멋진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갈 거냐라고 하면 600%, 800%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두세 배 정도는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리튬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 그룹주임에도 불구하고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벼운 종목을 나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루타 종목으로는 포스코 엠텍이 뭐 다른 너무 작은 중소형주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볼 수 있고 안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편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도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리튬 쪽에 빠른 종목이 있지만 어쨌든 포스코라는 그룹 물타리 안에 있으니까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마음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포스코 엠텍을 2루타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호타준족 3루타로 가보겠습니다. 빠르게도 가면서 멀리도 갈 수 있을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는요? 뭘까요? 오늘도 빠르고 멀리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요. 네. 아, 드디어. 네. 말로 다시 없는 출발했습니다. 네, 말로 없는 종목으로 우리가
선정해 드린 다음에 상위권까지 갔다가 지금 2페이지에서도 지금 점점 내려가고 네, 있어요. 쉬다가 다시 출발했어요, 오늘. 네, 그래서 자존심을 구기는 것처럼 예, 이대로 내가 있을 수는 없다. 그래도 내가 대장인데 하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너무 싸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10만 원대 너무 감사한 구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5만 원에서 8만 원 올라왔을 때 아, 어떻게 하지? 여기서 팔아야 되나 고민하셨죠? 그런 것처럼 너무나도 저렴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오늘 삼성전자 반도체 자꾸 비교해 드리는 게 저는 정말로 2차 전지가 내년 내후년 이렇게 가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이 너무 바닥권이고 이미 상승은 출발을 했고요. 수급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코스닥이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는 그룹주 보면은 에코프로 에코프로죠. 그룹주 예. 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그룹사에서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나 이런 부분도 계속 만들 거고 이미 LLF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넘어가는데 이 넘어가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러분. 수급이 좋을 때 업황이 좋을 때 넘어가야지 그 수급을 다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지. LLF처럼 이제 조금 아쉬운 타이밍에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그 수급을 온전히 받고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를 다 받을 수 있고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규로 생산하는 거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은 폐배터리 리사이클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그쪽을 담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에코프로나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리튬 관련주 볼 때 함께 봐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도 뭐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올해는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네. 있죠. 1월부터 그래서 1차 상승 후에 휴식하는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는데 에코프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올라올 때도 충분히 기회되고 여러분들 지금 뭐 이미 100% 이상 올라와 있지만 더 멀리 갈 거니까 물량 뺏기지 말고 편안하게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저희가 시즌2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다시 오늘 또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 수 있을 구간이다라고 네.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니까 에코프로도 저희도 잘 지켜보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좀 쉬었으니까 연휴로 쉬었으니까 말로 없는 종목들의 순위를 한번 또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1페이지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핵심은 이바보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올해의 트렌드가 이제 우주항공 자율주행 창수사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뭐 그대로 다 이 안에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또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뭐죠?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새로운 신규 종목이 또 하나 창투사가 들어왔는데 들어왔네요, 진짜. 예, 신규로 들어오면 이제 100% 아래는 거의 못 들어오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DS 인베스트먼트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에셋 벤처나 뭐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로 이제 스페이스X나 이런 쪽 관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께서 관심 갖고 직접 방문한 기업이 피루사 AA 아니 100조를 투자하겠다 AI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주들 하나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상장이 아직 안 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투자한 기업들, 나중에 투자한 기업들 말고 초창기부터 투자한 기업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좋지 않을까 싶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1, 2월 해가지고 레니게이드 이제 양산 들어가면은 이제 LG 엑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에 다 들어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미 공급망이 형성돼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 DSC 인베스트먼트를 봐야 되는 게 당연하죠.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네네네.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14,000원 구간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2,000원 넘어가면서 이제 말로 홈런은 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미 100%를 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14,000원 여기서 돌파를 해서 안착한다? 그러면은 사실 거기도 매수자리고요. 만약에 오늘 윗꼬리 달고 이렇게 14,000원 아래서 마감하면요. 한 다음 주 정도에 여러분들이 눌림이 나올 거예요. 윗꼬리 달면 눌림 나온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눌림 구간에서 보시면 돼요. 그럼 눌림 어디로 보느냐? 12,000원 유지되는지 보시고 12,000원 아래에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많이 안 밀리고 13,000원대에서 계속 움직인다? 기다렸다가 14,000원 돌파한 다음에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미 1월부터 해서 잘 움직이고 있지만 예, 앞으로도 창투사 계속 좋게 본다 말씀을 드렸고 올해 유망한 업종 중 하나 창투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뭐 국가에서도 펀드 조성해가지고 계속 투자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창투사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됩니다. 올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창투사들 신규로 꺼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원전 쪽도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현대건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쉬었다가 가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가 사람이 달리기를 해도 한계치까지 뛰면은 조금 쉬어줘야 또 편안하게 뛸 수 있지, 무리해서 달리면 부상 입는다라고 했습니다. 부상 입지 않도록 잠깐 심호흡하면서 숨 고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체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니까 이제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현대건설이 그래도 맨 아래쪽에 있다가 한 계단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분명히 이게 6위권에 있었는데 많이 밀렸습니다. 자존심을 이 종목도 구기지 않았나 싶은데, 조만간 100% 넘어서 훨훨 날아갈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이 종목도 보시고,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나면 원전주나 이런 쪽은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건설 쪽도 수급이 돌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관심 가져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또 이제 봐야 되는 종목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에코프로 지금 15만 원 아래서는 여러분들 매수 구간입니다라고 제가 이 설 연휴 바로 전에도 맞아요. 선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만 원 이하에서 요 구간에서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20에선 다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격도 좁혀졌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니까 다시 움직일 수 있다 했는데, 오늘도 10% 이상 충분히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뭐 준상한가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에코프로 저는 여기서 만족이 전혀 안 된다. 이제 한 걸음 내딛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세요. 오늘도 3루사 종목으로 선정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 안 오른 섹터가 있을 겁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안 올랐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 경고 종목 갔다가 위험 종목 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간을 열흘 지나서 또 열흘 지나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이번 주 지나면은 다음 주 정도 되면 다 풀립니다. 주의 종목까지 하루 거치면 아예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9만 원 아래에서 사신 분들은 이게 20일선이 빠르게 꺾여 내려오면은 한번 맞고 밀렸다가 가야 되는데, 이 정도 완만해지는 구간이다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위쪽으로 해서 9만 원 돌파 시도하면서 이제 눈치 보다가 한번 수급 한번 실어주면 제가 볼 땐 정고점 부분까지는 가거나, 아니면은 고점을 살짝 낮추는 수렴 구간 살짝 한번 더 거치고 넘어가거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로메카 올해 시작이 되는 이런 종목이고, 제가 창투사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산운용사에서 지분을 이제 가져가면서 좀 이슈가 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미 뭐 현대사무나 용접로봇 공급하고 이 이슈가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이미 중국에도 공급 계약 대규모로 해서 진출을 한 기업입니다. 중국은 로봇의 진심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유니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공개하잖아요.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만 저가형 로봇으로 계속 양산을 해나가고 이미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뉴로메카 제가 볼 땐 지금도 너무 메리트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9만 원 아래 1차 매수 구간이고요. 혹시나 맞고 한번 밀리는 것까지 고려해서 지난번에 나왔던 이 갭까지 떨어진다는 7만 원은 2차 매수가, 이렇게 해서 두 번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싶으니까 다음 선물은 아마 이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로메카까지 다시 한번 저희가 투자 전략 어떻게 또 잡아야 할지 전략까지 알려드렸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2차 전지 리튬 쪽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어요? 오늘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이 종목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정말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오. 지난번에 3루타로 소개해드렸던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네, 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도하게 좀 눌려 있는데 주가가 반등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 너무 답답해하실 거고, 그쵸. 왜 내 종목만 안 오르냐라고 하실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몸집은 좀 가벼운데 대신 이 종목이 하이엔드 시장을 공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업체들이 지금 2차 전지 캐즈미아라고 해서 투자 규모도 줄이고 계속 몸집을 줄여가고 이제 잠깐 조심하는 사이에 하이엔드 시장에서 아예 우리는 너네랑은 라인업이 달라라고 하면서 공장을 증설해버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기 시작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 너무 힘들어요 할 때 아니야, 우리는 프리미엄 라인이니까 괜찮아.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명품 라인은 굉장히 판매가 이제 네네. 뭐 사상 최고치 찍으면서 매출이 최고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빈부격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시장에서도 하이엔드 쪽으로 지금 아주 자신 있게 진출한 기업이고,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2019년이었나 유상증자 할 때 양극재 사업이 너무 잘 돼갖고 우리 공장 증설할 건데 증자 좀 하겠습니다 해서 이 종목이 거의 한
6, 7천 원 구간까지 내려왔었습니다. 네. 네, 그랬었는데 그 구간에서부터 지금 20만 원대 갔다가 쉬고 있는 종목이에요. 저는 지금 5만 5천 원 아래 이런 가격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너무 쉬워. 지금 너무 싸게 나와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반등이 나왔어도 너무 약해요. 정고점 부근에서도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5만 5천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지금 너무 여기서 5만 5천 원 구간에서 지난번에도 돌파를 못하고 이번에도 돌파를 못하고 박스권으로 이렇게 쉬어가고 있는데 아직 힘이 여기까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2차 전지에 그만큼 큰 힘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아직은 반도체나 아니면 뭐 자동차 로봇 이런 쪽으로 해서 돈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돈이 순환이 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제가 봄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슬슬 돌파한 다음에 제대로 이제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들어온다. 코스닥 쪽에 수급이 들어온다. 저는 코스닥도 980 넘어서부터가 시작 출발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목표치가 1000이 아니라 1000을 넘어가야지 진짜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게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2월도 이제 다음 주면 끝나는 이런 구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서 5만 5천 원 이하에서는 그냥 편하게 보시고 이격도 이미 다 좁혀가지고 언제 출발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6만 5천 원 1차 목표가로 2차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중장기로 해서 길게 본다면 20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서 이 하이엔드 라인업까지 같이 한번 관심 가져 보신다라고 하면 코스모 신소재 든든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를 소개해 주셨어요. 전에는 3루타 종목으로 알려드렸는데 한 단계 저희가 뭐 격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한번 코스모 신소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재선 파트너와 연휴 지나고 나서 이야기 나눴는데 오랜만에 또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죠. 네, 끝나고 제가 바로 뛰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 유튜브 이데일리 TV 오셔가지고 지금 파이널샷 바로 옆에 제 얼굴이 떠 있을 겁니다. 터치해서 입장만 하신다라고 네. 하면은 오늘 2차 전지주 제가 방송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드린 말씀이 많으니까 같이 나누시면서 미래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내일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온 우리 증시, 오늘도 폭염같이 뜨거운데요. 연휴 공백에도 무색하게 코스피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불어온 기술주발 훈풍으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코스피가 7,900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기록적인 이익 성장과 함께 풍부한 유동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분위기는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반도체주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미증시에서는 최근 AI 거품 우려로 급락했던 기술주가 반등에 나서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올랐고요. 마이크론이 5%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국내에서도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19만 원 선을 돌파했고 SK하이닉스도 90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 HBM4 조기 양산이라는 모멘텀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증권주,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데요. 증권주 최근 증시 화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또 3차 상법 개정안에 불이 붙으면서 오늘 증권주 다수의 종목들이 상한가로 직행한 점은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오늘은 조선주도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해양 행동 계획이 공개됐는데요. 여기서 한국의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자 오늘 조선주가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태양광 관련주도 오늘 맑음 보이는 점 포착되고 있는데 한국 연구진이 우주 태양광 등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에 대해서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발 오늘 훈풍을 타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의 신규 원전 사업인 두코타니에 이제 증기 터빈을 공급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원전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운주도 오늘 모처럼 기지개 켠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에즈 운하가 다시 막혀서 해상 운임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오늘 국내에서 해운주가 오름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맑음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IB에서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245조 원, 노무라 증권에서는 243조 원을 제시했는데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목표가도 29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는 점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NHN 작년에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었죠. 오늘 증권가 여러 곳에서는 전 사업 부문 성장이 기대된다며 NHN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LS증권에서 리포트 나왔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고성장을 보이고 있고 또 브라질 시장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목표가를 7만 6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그룹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장중 19만 원 선 돌파하면서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삼성전기도 오늘 모처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라타가 MLCC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오늘 기대감 안고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한가를 기록한 제약 바이오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현대 ADM 항암제 내성 원인을 규명했다는 소식 알리며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광동제약 노안치료제가 미국의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알리며 주가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상 2월 19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푹 쉬는 동안 투자 심리가 꾹꾹 쌓여 있다가 오늘 또 다시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현재 구간 3% 넘게 상승하면서 5,680선 터치하는 데 성공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탄력이 더 좋습니다. 5% 이상 올라가면서 1,160포인트도 돌파하는 듯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시장의 투심이 정말 꾹꾹 억눌려 있던 것 같습니다. 양시장 오늘 정말 강한 불꽃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코스피 6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네, 코스닥은 과연 3,000닥 달성 가능할지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코스피 6천은 뭐 얼마 네. 진짜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3천은 뭐 중간에 이제 굴곡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정부의 뭐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익의 어떤 모멘텀을 봤을 때는 3천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만 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설 연휴 전에도 증권가에서의 전망도 마찬가지고 설 연휴 기간 동안 나왔던 뉴스들을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 연휴 이후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한 6천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뉴스의 빈도수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고 하자면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주차 때 이번 달 이제 3주차 때부터 시작해서 세계 최초로 이제 HBM4를 양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기대감이 높은 상태고 오늘도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2배 가까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 43조 좀 넘어가는 이제 이익을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130조 원 돌파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가격권이라면 당연히 20만 원대까지는 뭐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가격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받침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상대적으로 뭐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출시일이 좀 늦어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압도적인 수익성이 깔려있는 기업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와 오랫동안 거래를 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확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ESSD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HBM3E 분야도 안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계속 팔고 있는 또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100조 이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어떤 이익만 보더라도 주가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특히나 순이익 전망치가 지금 한 400조 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장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6천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다. 그래서 숫자만 보더라도 충분히 부담이 없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주가도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정착화되고 있는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호재성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계속적으로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올라가는 동안 중간중간에 우리가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좋겠지만 그게 만약 조금 동결이 되거나 이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변동성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익 전망치가 바뀌어 있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눌림목을 항상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흔들릴 때마다 이익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크게 뭐 변동성이 휘둘리지 않으시고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비중을 포트폴리오를 만드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담스러운 장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천 스닥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상승률만 보게 된다면 2천만 돌파해도 유가증권 시장 대비 올해만 본다면 많은 상승률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2천은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코스닥이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1,162포인트에서 이제 정규 시장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2,000까지도 사실 룸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하지만 올해 안에 2,000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너무나도 수급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물론 지금 코스닥 내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 최근에 100% 이상 오른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했고 키 맞추기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코스피를 먼저 이제 3,000을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고 5,000 달성을 했고 이제는 코스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출시가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한동안 사실 코스닥에 가려고 하면 시가총액의 한 33%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ABL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이런 악재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못 올랐었죠. 근데 오늘도 역시나 제약바이오가 강한 반등 나오면서 역시나 코스닥도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코스닥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섹터인 제약바이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부의 정책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2,00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연기금 평가 기준에 이제 코스닥 비중을 좀 늘리겠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수급 중에 하나인 기관 수급인 연기금 수급까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코스닥 2천 정도는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이런 지수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안 중에 뭐 상법 개정안이라던가 이러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슬슬 현금 배당 결정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7% 넘는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을 어쨌든 주도적으로 이끄는 건 결국에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일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19만 원을 넘어서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만 봐서는 추가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짜로 조그만 급등 나오면은 바로 이제 달성할 수 있는 게 20만 원 선인데 사실 연휴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호재가 가장 많았었어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BM4라고 하는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신제품 출시를 가장 먼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HBM3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잘 못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게 좀 주가를 못 올렸던 아쉬운 악재였는데 이제는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더 하나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건 파운드리 쪽 사업입니다. 지금 많은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메모리도 부족한 상황에 칩까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급이 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메모리도 공급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위탁 생산까지 맡길 수 있는 기업을 찾다 보니까 사실 전 세계에는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도 만들 수 있고 위탁 생산이 파운드리까지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과 지금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휴 때도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일단은 틱톡의 모기업 같은 경우가 바이트댄스인데 이 회사도 지금 메모리를 공급을 장기적으로 받으면서 반도체 칩까지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지금 협업을 하기 위한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 쪽 사업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는 다시 한번 상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호재가 좀 많다 보니까 오늘도 가장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20만 원 선은 뭐 크게 부담 없이 좀 더 홀딩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역시나 기대감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4 같은 경우 $700 정도로 지금 가격을 정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100만 원이 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회사 모두 다 가격을 올려서 판다라고 한다면 이익이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데 수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장 엔비디아와 가장 많이 거래를 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노하우가 당연히 있고 신뢰감이 있고요. 그리고 대량 양산했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수율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지금 삼성전자 대비했을 때 좀 덜 오르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100만 하이닉스까지 갈 수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은 홀딩할 시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100만 닉스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긍정적인 가능성 말씀해 주셨고요.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요. 오늘 좀 그래도 힘을 내주려는 모습입니다. 판매 성과는 뭐 1월 봤을 때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수출 데이터가 오늘 나왔는데요. 미국향 수출 증가했고 그 전체적인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증가했다. 20% 넘게 상승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볼까요? 자동차 기업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월 달에는 사실 목표치로 했던 거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긴 한데 하지만 지금 가장 큰 시장이 바로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통계로 실제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일어날수록 이익은 더 증익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통적인 사업이었던 자동차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뭐 크게 악재보다는 기대감을 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아직도 이 로보틱스 사업이라든지 자율주행 이쪽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로보틱스 사업 같은 경우에 지난 이제 CES 때 아틀라스를 선보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로보틱스 기업이 바로 현대차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양산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용화 전략들, 그다음에 기계적인 어떤 완성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어떤 트레이닝 영역 쪽에서도 가장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던 테슬라 대비했을 때 한 2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완벽하게 지금 반영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점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로보틱스 사업과 자율주행 이런 신사업들의 미래 가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부담스러운 가격은 절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위치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반도체 같은 기술주도 있지만 배당주들도 좀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은행이라던가 배당 관련된 기업들이 지수 대비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고배당은 사실 뭐 연말에만 좀 베팅을 했었던 맞아요. 과거에는 그런 종목이었지만 이제는 정책적인 이제 드라이브가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성장주로까지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상향 흐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 고배당주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수와 거의 무관하게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긴 했었어요. 근데 더 좋았던 건 뭐냐면 큰 변동성 없이 우상향이 나왔고 지수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급락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위아래로 흔들릴 때 사실 매매가 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배당주가 좀 더 성과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정책 효과가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을 좀 늘려서 절세 효과를 받기 위해서 배당을 더 늘릴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주주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좋은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거와는 훨씬 더 다른 투자처로서 부각이 되면서 고배당주도 앞으로는 좀 중장기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메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중간중간에 배당주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마다 약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약간 주가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나왔을 때는 일단 수익을 좀 챙기시거나 아니면은 좀 중장기로 여유 자금으로 보시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익 실현 혹은 배당금을 받고 조금 더 길게 가는 전략, 내가 원하는 그 투자 전략에 맞춰 성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배당주를 투자할 때 투자자분들께서 어떠한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좀 높은 기업들이 좋습니다. 그때 최대 주주가 법인보다는 오히려 개인인 경우가 좀 더 이제 오히려 배당을 더 늘릴 확률이 더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업계에서 네. 보고 있는 것들은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업들을 먼저 보셔야겠죠. 아니면 이제 곧 충족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족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보셔야 되냐면 지난해 이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었던 기업들, 아니면 현재는 한 지금 배당 성향이 한 25%인데 현금 배당액을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증액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배당 이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족될 만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배당주를 우리가 선별을 할 때는 직전에 어떤 배당률이라든지 배당금 이런 것들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과거 한 4년, 5년, 10년 동안 과연 배당을 어느 정도 빈도로 했었느냐, 반복적으로 해왔느냐, 지속성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직전에 만약에 한 번 배당을 했다라고 해서 올해 한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평균적으로 배당을 얼마나 많이 주고 있고 지속적으로 배당을 줬느냐, 이 부분들을 일단 보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배당 성향이 좀 35% 넘는 곳들, 그다음에 최대 주주 지분이 좀 높은 곳들을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업계에서 봤을 때는 진양홀딩스가 좀 지분율이 좀 높습니다. 35%의 배당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좀 높아서 최근에도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기술주와 그다음에 성장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0.15%밖에 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상당히 많이 강세를 보였었죠. 그래서 최대주주 지분이 높은 이런 기업들 또는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들,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경배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 쪽이라든지 이제 매출도 좀 올라오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하나만 배당주 선택할 때 보실 게 더 뭐가 있냐면 일단 이익이 나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익, 현금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캐시카고 확실하고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들 중에서 최대주 지분이 높거나 아니면 배당 성향이 높았던 기업들 위주로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양시장 강세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 자동차 그리고 배당 관련 기업들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셨고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했다. 19일 오전 9시 6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8% 오른 5,671.12에 거래됐다.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연휴 전 기록했던 장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863억 원, 168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1,145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9만 9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SK하이닉스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한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코스닥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1,110선을 회복했다. 시장은 미국 기술주 흐름과 외국인 수급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데요. 동시유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보내고 돌아왔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또 너무 좋습니다. 5,670선까지 코스피가 또 올라와 있고 코스닥은 5% 가까운 강세 시연해 주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연휴 기간 동안 주식시장이 휴장이었잖아요. 한풀이를 하듯이 오늘 뭐 이렇게 적극적인 매수세들 연일 뭐 신고가를 내는 모습들입니다. 사실 조금 걱정도 했었죠.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 증시가 나름대로는 하방 정직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AI 투자라든가 반도체와 관련된 이러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의 중심에서 여전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일본에서 대미 투자 1호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도 결국은 뭔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또 가시권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설 이후에 그동안 쉬었던
조선이라든가 또 원전 이런 쪽들의 움직임들도 시장을 뒷받침해주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여전히 이 코스피 시장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심이 되겠는데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은 매도 쪽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특히 이제 선물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개인들의 코스피 시장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우리 시장을 또 다른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다.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 원전이 주도하는 가운데 또 증권주들도 특히 이제 그동안 주도했던 대형주들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뭐 키움이라든가 삼성 한국금융주주 이런 쪽들도 물론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저가권에 놓여져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뭐 중간 가격대에 놓여져 있는 증권주들의 기세가 대단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이어서 지주사라든가 바이오 쪽들도 종목별 이슈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거의 전 업종과 종목에 걸쳐서 고른 상승세가 잘 연출되고 있는 하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 지주사, 바이오 등까지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수가 잘 가다 보니까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권주 안에서도 중소형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오늘 증권 업종 지수가 10%나 급등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신고가를 내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그동안 쉬었던 소부장단들이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권 업종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탑픽들이 특히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9월 말에 2만 원대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했다가 숨고르기 하고 다시 급등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재료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장의 중심에 들어서 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거기에 이제 시장도 뭐 4천, 5천, 이제 6천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브로커리지 쪽에 특화되어 있는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정부의 어떤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결국은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부분들, 뭐 대신증권을 비롯해서 이러한 종목들로 포진되고 그리고 확산되는 흐름들은 시장의 급등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들 쪽의 움직임들이 흔들릴 때 지금 미래에셋증권을 쫓아가서 매수하기는 부담스럽지만 그러한 이제 시세가 시작이 되고 있는 쪽들 흔들릴 때 저점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는 항상 좀 안정적인 선택지였는데 오늘은 굉장히 시세를 분출해 주네요. 설 연휴 기간 동안 묵혀뒀던 투심이 분출하면서 국내 증시 급등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5,600선을 돌파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5,66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9%대 강세.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 매수세 속에 급등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4.7%, 4.8% 강세 시연해주고 있고요. 1,159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도 3%대 강세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주요했습니다. 1조 7천억 원의 순 매수세 기관 쪽에서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1조 1천억 원대의 순 매도세로 집계됩니다. 개인도 7천억 원대 팔자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수를 강하게 이끌어줬고요. 기관이 1조 원대, 외국인 8천억 원대 순 매수세 확인됩니다. 개인이 1조 8천억 원대 팔자세로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4%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19만 원 선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19만 원 선 위에서 마감할 수 있을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1%대 오름세, 우선주도 4%대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LG엔솔까지 동반 2%대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목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막판까지도 강한 힘을 받아주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코스닥은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기관이 양시장에서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시장을 이끌었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어떤 종목이 시장을 주도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였던 테마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제히 강한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SK스퀘어 역시나 1%가 넘는 상승을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4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받고 여기에다가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됐고요. 이와 함께 MLCC 가격도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상승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기가 오늘 무려 15%가량의 강한 상승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에는 AI 시장에 대한 확산 기대감 속에 삼성전자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9만 전자를 터치하고 종가를 19만 원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오늘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1.7%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요. 체코와 관련된 모멘텀까지 함께 엮어졌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수주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탄력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미국 행정부에서 조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국내 조선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방산 관련된 기업들도 힘이 굉장히 좋았던 하루였는데 현대로템은 4%가량 상승을 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3%가량의 오름세를 그렸습니다. 미국과 이란 관계가 지속적으로 경색되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면서 방산 기업들도 오늘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2에서 3%대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선 1월의 수출 데이터가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미국의 수출 데이터가 지난해 1월과 비교했을 때 19%가량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종목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증권주들도 랠리를 이어갑니다. 미래에셋증권이 14%, 우리금융지주도 1%, 그리고 전반적으로 화재, 삼성화재도 1%가량의 오름세, 지주사들 역시나 3차 산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속에 고른 상승 나타났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코스닥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요. 알테오젠이 무려 7% 넘는 상승, 대형 계약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고요. 삼천당제약이 19% 불꽃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분기 때 실적을 이끌었던 아일리아 시밀러가 중동 지역에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무려 19% 상승했고요. 오늘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힘내주면서 이를 통해서 오늘 지수도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11%가량 상승하면서 미용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여기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전반적으로 고른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에코프로가 14%, BM이 9%가량 상승했고요.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온베오 로보틱스가 7% 견조한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유진테크도 18%가량 상승했고요. 로보티지 역시나 6%. 시장에서 오늘 전반적인 상승이 나타났던 게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기전자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했고요. 제조업 안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역시나 시세가 이어졌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화장품 그리고 원전 기자재 쪽도 전반적으로 시세를 내놓으면서 오늘 코스닥의 시가총액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세가 이어졌고 두 자릿대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도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까지 매기세가 확산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과연 지수는 과연 고점 부근에서 마감되는지도 기대되는데요. 지금 지수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인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설 연휴 동안 묵혀뒀던 투심이 폭발하면서 오늘 그야말로 폭발적인 장세가 또 펼쳐졌습니다. 코스닥이 5% 가까운 오름세, 코스피는 결국 5,677.25에 마감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 부근에 마감 지었습니다. 전일 대비 3%대 강세였고요. 코스닥은 5% 가까이 오른 1,160포인트에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200도 3.15% 강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급등 출발한 이후로 장중 내내 계속 고점 부근에서 머물렀고요. 장중 저점이 5,600선 위에서도 형성이 됐습니다. 장중 고점은 오후장 중에 5,681포인트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줬고요. 급등 출발한 이후로 계속해서 플러스권에 머물렀습니다. 오후장에서 상승 탄력을 더해주는 분위기였고요. 1,163포인트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런 흐름 속에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집중됐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순 매수세 유입이 됐고요. 외국인은 9천억 원대, 개인은 8천억 원대 팔자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와줬고요. 기관이 1조 원대, 외국인이 8,500억 원대 수급 가져갔습니다. 개인은 1조 8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됩니다. 오늘 수급도 어디로 쓸렸는지 외국인의 선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기존의 반도체 종목들보다는 기아와 현대차가 또 눈에 띄었습니다. 동반해서 주가도 3%대 강세 보였고요. 삼성전기, APR, LG전자 같은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APR의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5거래일 연속 설 연휴 전까지 외국인이 순매수했었는데 오늘 연휴 끝내고 돌아오면서도 6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 이어갔습니다. LG전자는 현재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최대 규모의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북미 지역에서의 B2B 사업 계획을 또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한 반등 보여줬고요.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 LNC바이오까지 제약바이오주 흐름 좋았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그동안 배당에 소극적이라는 좀 지적이 있었는데 높아진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과 함께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다라는 평가 받아갑니다. BHI도 오늘 흐름 돋보였는데요. 함께 마감 상황 살펴볼까요? 오늘 장에서 10% 넘는 급등세를 그렸는데 결국 10%대 급등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연휴 동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에 방문을 했고 체코에서 이제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주가 급등세 연출했고요. 원전주 전반이 상승한 가운데 BHI는 장중에 84,000원 선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83,0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투탑에 더해서 오늘 삼성전기까지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현대차 그리고 하나오션이 이름 올렸습니다. 하나오션은 미국에서 마스크와 관련해서 액션 플랜에 대한 발표가 나왔고 이에 따라 수혜가 미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는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라는 전망 받아갔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 에코프로 주목받았고요. 에코프로는 오늘 또 급등하면서 시총 1위 자리를 사수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 흐름 좋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받아갔고요. 서진시스템, PSK홀딩스 등 반도체 장비 주단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선택한 삼성전기 주가도 또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15%대 급등세 나타냈고요. AI, MLCC 분야에서의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이 나왔는데 그동안 MLCC 가격이 실적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에 확실한 불확실성 제거로도 시장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36만 3천 원까지 고점 터치했고요. 15% 이상 급등하면서 35만 8천 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수급 특징주들까지 만나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오늘 지수의
폭발적인 상승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했고요. 5,681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여잡기도 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우리 시장이 7,900까지 열려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 달 사이에 지수의 상단을 무려 2,300포인트나 높여잡은 것이고요. 그 이유 중에 역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반도체 시장의 실적 성장세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탄력이 더 좋았죠.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고요. 장중에는 5%가 넘는 급등 흐름을 막판까지도 4.9%에 달하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대 지수가 일제히 견조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건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다가 정책 수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성장주와 방어주가 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양시장에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특징적인 건 코스닥에서 좀 외면하던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 시장도 강력하게 담아내면서 탄력이 더 좋았다는 점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지수의 상승과 함께 증권주들도 연일 신고가를 돌파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나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난달 기준으로 62조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339%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기대감, 3차 상법 개정안의 통과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증권주는 물론이고 금융지주사들까지도 오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탄력이 더 좋은 증권주는요, 줄줄이 상한가에 직행하는 그런 모습도 오늘도 확인됐는데요. 상상인 SK 코리아 에셋투자 그리고 한국투자, 현대차 증권까지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또 하나의 새로운 테마가 고개를 슬그머니 들었습니다. 바로 꿈의 소재라고 불리는 페로스브 카이트인데요. 20m 규모의 대량 합산에 국내 연구진들이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우주 태양광과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된 기업들의 급등세가 특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합성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광 효율이 100%가량 유지됐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이 네이처에 실릴 정도로 입증받았다는 점, 이런 다양한 모멘텀들이 엮이면서 오늘 우주 항공 태양광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독보적이었는데요. 최근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 상승력이 눈에 띄는데 이러한 모멘텀들이 힘을 더 더해줄지도 확인해 보셔야 될 듯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내일장 전략도 알아봐야겠죠?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우리 증시 오늘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내일 또 금요일장 남아 있는데 어떤 전략 유효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우리 내부적인 요인만 놓고 본다라면은 악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그렇더라도 조심해야 될 외부 악재들은 또 있죠. 여러분들도 뭐 주말 동안에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미국과 이란과의 핵 협상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뭐 잘 진행된 듯 했다가 뭐 상당히 지금 뭐 2주 이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란에서는 일시적으로 군사 소위 훈련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일시간 또 잠정적으로 봉쇄가 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유가가 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도 다시 또 뭐 난항을 겪는다라는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리적으로 단기간에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빠르면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에 바로 마지막 활용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3차 상법 개정 이 부분과 관련돼서 주주가치 증대가 되는 이러한 요인들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일본이 일단은 트럼프의 어떤 그 입김이라고 그럴까요? 압력에 선뜻 이제 다시 손을 내밀면서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선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조선이라든가 원전 쪽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마스가 만우가 이 프로젝트가 구체화될 것이냐의 여부,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에는 내일뿐만이 아니라 이달 다음 달에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 뭐 PC 물가라든가 CPI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금요일 날 이제 PC 이 근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죠. 네. 상당히 이 부분도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않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표를 한번 확인하면서 단기간에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과 그리고 기다렸다가 또 저가에서 매수 전략은 내일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이슈 잘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전략 잘 유지해 가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지 좋은 섹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죠. 어느 한쪽으로 막 한때는 작년 상반기 때는 뭐 조방업만 집중이 됐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반도체 쪽만 또 집중이 된 듯한 모습인데 설 이후에 뭔가 설 전부터 변화되는 모습들이 섹터별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상승폭이 미진했던 한전 KPS 원전 관련한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움직이지 못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4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했다라는 거. 전년 대비했을 때 53%나 급감했다라는 이러한 요인이 결국은 온기 실적도 YOY 기준으로 30% 이상 급감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이 요인들은 일시적 어떤 그 재료비가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고 올해부터는 오히려 정부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국내 원전 활성화라든가 또는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원전 쪽에서만 해도 20기 그리고 화력 쪽 부분에서도 101기 정도의 어떤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뭐 원전과 관련된 팀 코리아 당연히 뭐 이런 안전 설비 정비 쪽 부분에 있어서 한전 KPS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요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하방을 잡아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거래가 실려주면서 추가적인 어떤 1차 저항대 58,000원을 돌파하고 6만 원대에 안착을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손절가 58,000원을 짧게 제시해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추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라면은 7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 한전 KPS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는 또 설 연휴 기간에 뭐 장관이 세코를 방문해서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고 향후에도 수주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계속 받아가고 있고요. 이 업종 안에서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을 좀 집중해 보자라는 취지로 한전 KPS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8,000원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고 싶은데 섹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순환매가 나타날 것도 같아요. 어떤 대응이 유효할까요?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에 경도되는 흐름보다는 시장이 질적이나 양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반도체 투톱과 관련된 부분은 하루가 다르게 영업이익의 어떤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장의 중심이니까 이들 쪽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의 관점으로 좀 엉덩이 무겁게 갖고 가시면 되겠고 내가 조금 비중이 적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은데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또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위한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어떤 정부 정책적인 측면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대미 투자와 관련돼서 경쟁력 있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원전 이러한 섹터들이 순서대로 돌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쪽 섹터가 오늘 좀 쉬었네 그렇다면은 그 물량들을 조금씩 받아내는 전략들 또 이쪽 섹터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네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삼성전자가 단숨에 20만 원을 넘어가긴 좀 벅차 보이고 SK 하이닉스도 100만 원을 바로 돌파하기에는 좀 벅차 보이니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소위 롤링을 해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앞으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사계의 축을 잡아주셨고요. 계속해서 순환매 대응해보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위원님 여기서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